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망작이라 조롱받던 K영화 대홍수 10일 연속 전세계 1위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 영화에 열광하는 태국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플리시페트롤 순위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일단 영화 순위에서는 K영화 대홍수가 10일째 연속 1위를 하며 장기 흥행을 하고 있고, 기묘한 이야기 시즌5와 에밀리 파리에 가다 시즌5, 넷플릭스가 시즌제로 밀고 있는 두 작품의 틈새를 K드라마 캐시오로가 파고들며 아시아에서 1위 국가를 늘리고 있습니다. 대홍수는 여전히 2위인 그린치와 200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압도적 1위를 하며 일부 한국 악플러들이 며칠 후에 순위권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부동의 1위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캐시오로는 3일차에 첫날 1위 국가 없이 출발했다. 둘째 날 3개국 1위, 셋째 날은 한국, 베트남, 태국, 프랑스령 섬나라, 레이니옹, 필리핀,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총 7개국 1위, 80개국 탑10에 올랐습니다. 히트맵을 봐도 확실하게 인기를 늘리는 구도이고 아시아에서 뚜렷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700억 제작비의 미드 기묘한 이야기 시즌5도 240억 제작비 K드라마의 힘을 못쓰고 있어 아시아는 K드라마가 여전히 강세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K드라마 캐시오로가 1위인 아시아 국가 모든 나라에서 동시에 K영화 대홍수까지 1위를 유지하고 있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K드라마를 디즈니 플러스 채널에서 방영하지 않고 미국은 훌루,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는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 남미는 스타 플러스로 K드라마를 별도로 분리해서 순위에 잡히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워낙 자체 제작 고예산 미국 콘텐츠를 압도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예산 K드라마가 미국 콘텐츠를 앞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디즈니 플러스가 적자에 허덕이며 넷플릭스와 경쟁을 하다 보니 아시아 6개국의 순위만으로 K드라마 순위를 일부러 올려서 구독자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 K드라마로 재미를 보고 전세계 1위 OTT로 성장한 넷플릭스는 K드라마가 순위를 장악하자 순위 집계 방식을 미드에 유리하게 바꿔 K드라마 순위를 중하위권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미국 OTT를 보면 재밌는 생각이 듭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계속되는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 넷플릭스만큼 K드라마 제작 비율을 높여 구독자 확보에 나서고 있고, 넷플릭스는 이제 K드라마는 다 잡은 물고기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 취급을 하며 K 콘텐츠로 번 돈을 K 콘텐츠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드와 일본을 포함한 수익을 내지 못하는 나라에 재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글로벌 OTT가 등장해야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가 긴장을 하게 되고 건전한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점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지금의 쿠팡 사태를 보며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나서서 우리나라 OTT들을 조율, 통합, 지원을 해서 글로벌 OTT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세라고 오늘 날짜 플리시페트롤 태국 넷플릭스 순위를 보면 한국과 똑같이 영화 순위 1위 대홍수, 드라마 순위 1위 캐시오로입니다. 다음은 대홍수를 리뷰하는 태국 언론의 리뷰 기사입니다. 김다미, 박혜수 주연의 넷플릭스의 신작 재난 SF 영화 대홍수가 개봉 후 전세계 부동의 1위를 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생의 마지막 날에 갑자기 침수된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긴장감 넘치는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이야기는 관객을 압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갇힌 공간 안에서 인간의 생존을 따라가게 할 것입니다. 대홍수는 안나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어린 아들 자인과 함께 홍수를 피해 도망쳐야 하는 AI 연구원. 그들의 아파트는 눈 깜짝할 사이에 무릎 높이의 물로 잠겼습니다. 희조, AI 연구소의 보안 요원이 모녀를 옥상으로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험 속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김다미는 이 역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변화해야 하는 캐릭터의 성장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박혜수는 그가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밝히며 나는 인간의 본능과 진정한 자아를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좁은 공간에 갇혀 있을 때 자주 드러납니다.
감독 김병우는 그의 제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홍수라는 이름은 영화적 스타일과 숨겨진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 관객은 재앙보다 더 깊은 의미를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대홍수에 열광하는 태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마치 컴퓨터로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아역 배우들을 좋아해요. 재능이 정말 많거든요. 처음에 재난 홍수 영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실험적인 영화였어요. 10점 만점에 7점을 줄게요. 이 영화를 다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저처럼 혼란스러운 사람이 분명 또 있을 거예요. 이게 재난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 인간의 감정과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이야기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SF 영화입니다. 김다미의 놀라운 연기, 훌륭한 사운드 트랙, 그리고 훌륭한 촬영 덕분에 더욱 그렇습니다. 나쁜 리뷰들은 분명히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생각이 제한적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정말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니까요. SF를 좋아한다면 보고 재난 영화를 찾는다면 보지 마라. 전반적으로 대홍수는 시각적으로 인상적이고 야심찬 영화로 예측 불가능한 서사 선택 때문에 관객들의 반응을 갈라놓는다. 기대치가 낮고 장르오남을 즐기면 흥미로울 수 있지만 명확하고 감정적으로 기반을 둔 재난 이야기를 원한다면 답답할 수도 있다. 저는 한국 영화나 시리즈에 관심이 없지만 이 영화가 제 관심을 끌었어요. 이 영화가 매우 낮은 평점을 받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리뷰를 읽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캐릭터들의 행동 때문에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배우들은 그들이 연기해야 할 캐릭터에 대해 정말 훌륭한 연기를 해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홍수 장면과 이 영화에 쏟은 모든 VFX입니다. 물리학, 폭발,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 말하는 것 모두 초현실적으로 보이고 많은 영화 제작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홍수는 단순한 재난영화 그 이상이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SF 명상입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시간여행, 대체현실 그리고 SF 장르를 좋아한다면 이 영화가 딱 맞습니다. 광범위하거나 충격적이지 않지만 익숙한 주제를 새롭게 해석해냈습니다. 비주얼도 멋졌고 컨셉도 멋졌으며 정말 흥미로운 철학적 질문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평소 재난영화와는 다른 무언가를 원한다면 이 영화도 정말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의 방향성을 좋아하지 않고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지만 SF 팬으로서 저는 정말 좋아했어요. 영화는 훌륭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보니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고요의 바다 같은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면 아마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재난영화를 볼 줄 알았어요. 하지만 SF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몇몇 리뷰를 읽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파트가 완벽한 인간 어머니를 모방하는 AI를 선택 만들기 위한 시뮬레이션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놀랐습니다. 셔츠에 적힌 숫자들과 픽셀화된 세상 전체를 보면 꽤 명확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후반부에 거의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인간 사회를 시작하는 현실적인 방법일까요? 설마. 하지만 인간 생존에 대한 독창적인 시각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즐거웠습니다. 재난 영화만 찾는다면 이 영화는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인류의 종말 가능성에 대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훌륭하게 구현한 작품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한국의 고층단지 주민들을 집어삼키는 세계적 종말 사건을 정말 잘 묘사한 작품입니다. 시각 효과는 숨이 멎을 듯 현실적이고 믿을만 합니다.
영화는 2부에서 주인공이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가기 위해 같은 사건들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빛을 발합니다. 몇 번 반복되는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영화가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난지 파악하면 매우 즐거운 스릴 넘치는 경험이 됩니다. 요즘에는 꽤 드문 특별한 영화로 저는 분명히 다시 볼 것입니다. 평점을 보면 영화는 의심스러웠지만 그중 하나가 고유의 바다 같은 SF 영화를 봤다면 이 영화가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좋았고 왜 영화가 이런 낮은 평점을 기록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좋아했어요. 기대 없이 보면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영화였어요. 솔직히 이런 영화는 처음이라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이 리뷰를 쓰기 위해 처음으로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는데 저 같은 분들께 닿길 바랍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태국 시청자 반응은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왜 이 영화가 태국에서도 1위를 유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영화가 언제까지 1위에 머물지 내일 올라오는 넷플릭스 공식 주간 순위에서 어떤 기록을 낼지 궁금해지게 만드는 반응들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